혹시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무리에 속하지 못하면 불안한 마음이 드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는 고카미 쇼지의 통찰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삶은 무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독과 불안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꿀 때 찾을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왜 혼자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할까? 근데 이게 단순히 혼자 밥 먹는 게 무섭다는 뜻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요, 다른 사람들 눈에 저 사람은 가치가 없나 보다, 친구가 없나 보다, 이렇게 비춰지는 바로 그 시선이요. 이 느낌이 싫어서 우리는 어떻게든 무리에 섞이려고 애쓰고, 사실 재미도 없는 대화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억지로 웃을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정말로 혼자 있는 상황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건 왠지 좀 비참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 때문일까요? 어쩌면 모든 고통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 생각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는요, 혼자 있음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짜 고독과 진짜 고독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의 가짜 고독은 혼자 있는 건 왠지 좀 불쌍해 라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의 진짜 고독은 뭐냐면, 혼자여도 괜찮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오롯이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아주 생산적인 시간인 거죠. 이 둘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비교해 볼까요? 가짜 고독에 빠져 있을 때는 왼쪽처럼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누구한테 연락 안 오나 그것만 기다리게 돼요. 결국 내 가치를 남들이 정하게 내버려두는 셈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진짜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비로소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가짜 고독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두려움은요, 변치 않는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냥 학습된 편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끊어진 쇠사슬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죠. 저자가 재밌는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금연 경험이에요. 담배를 끊을 때 니코틴 금단 증상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라는 그 편견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금연에 성공했다는 거죠. 고독도 똑같다는 겁니다. 혼자인 건 비참해 라는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편견일 뿐이라고 깨닫는 순간 그 생각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혼자는 비참하다는 편견을 버리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자유와 시간만이 남는다. 와, 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 얼마나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이런 불안과 생각들을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들, 일종의 툴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고민과 생각을 딱 구분하는 겁니다. 왼쪽의 엉킨 실타래처럼 고민은요, 그냥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감정적으로 제자리를 뺑뺑 도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죠. 반면에 오른쪽의 화살표처럼 생각은 좋아, 그럼 첫 단계로 뭘 해볼까? 이렇게 해결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건설적인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고민을 멈추고 생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실용적인 신체 기술이에요. 사람이 불안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몸의 중심이 위로 뜨고 호흡이 막 가빠지거든요. 그럴 때 의식적으로 몸의 중심을 아래로 꾹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아랫배, 단전까지 숨을 깊게 한번 쉬어보세요. 신기하게도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따라서 차분해지는 효과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통찰인데요. 사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건 현실 그 자체보다 그 현실에 대해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상상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내 험담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그 말을 했을까 상상하면서 밤새 잠 못 들고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바로 상상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건 좀 의외의 인물, 바로 프로레슬러 자이언트 바바의 철학에서 가져온 건데요. 바로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절대 믿지 마라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상상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확인이에요.
끙끙 앓으면서 상상의 나래는 펼치기보다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보는 게 결국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정한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관계를 타인과 타자라는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타인은 뭐냐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관계예요. 나에게 고통도 기쁨도 주지 않죠. 하지만 타자는 다릅니다. 가족이나 연인, 정말 친한 친구처럼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존재. 바로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모든 사람을 그냥 무난한 타인으로 만들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가족이나 연인, 동료 같은 타자와의 관계를 피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책은 바로 이 타자와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진짜 척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미성숙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의 증거인 셈이죠. 이런 관계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줄 안전망이 꼭 필요합니다. 그 규칙은 바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줄 사람을 최소 2명 이상 만드는 거예요. 왜 하필 2명일까요? 단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의존하면 그 사람의 부담도 너무 커지고 만약 그 관계가 틀어지면 내 세상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존이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는 현명한 지지 시스템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게 꼭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다거나 우연히 마신 커피 한 잔이 정말 맛있었다거나 카페 주인이 건넨 미소가 따뜻했다거나 이런 작은 승리들을 일상에서 차곡차곡 모으는 겁니다. 이 소소한 기쁨들이 쌓여서 고독을 견뎌낼 든든한 체력이 되어줍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자기처럼 건강하고 성숙한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성장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나고 진짜 멋진 관계는 그렇게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무리 속엔 당신이 원하는 삶이 없다. 당신의 가치가 묻히지 않은 삶을 살아라.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삶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